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시멘틱 커널과 MCP를 통해서 만든 면접 코치 만든 이야기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나온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 이지호입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는 업전에 발표하셨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수석 디벨로퍼 아드보캇 유저스트님께서 멘토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팀원들을 소개해드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배경과 계획을 설명해드린 뒤에 저희 프로젝트는 총 3개의 페이지로 나눠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페이지별로 어떤 작업을 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결과는 어땠는지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팀원입니다. 가장 왼쪽에 보이는 데브옵스이자 팀장인 저를 포함해서 이제 프론트엔드 2명, 백엔드 2명, 총 5명의 팀원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실제로 이제 같은 학교 학부로 이루어진 팀원들이고 실제로 이제 지금 화장실 간 것 같은데 저 뒤에 이제 대구에서 다들 이제 서울 구경하겠다고 아침부터 옹기종기 SRT 타고 여기 자리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에 뭐 Q&A 시간 때 각 직렬별로 아마 프론트엔드 질문은 프론트엔드 친구들이 이렇게 직렬별로 대답을 도와줄 예정입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는 그 경북대학교의 종합설계 프로젝트라는 4학년 과목에서 시작된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목은 기업체에서 선정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선정해서 이제 저희가 받아서 한 팀 단위로 팀을 이루어 한 학기 동안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에서 여러 가지의 기업체들이 이제 제안서를 주셨는데 가장 위에 있던 이제 기업의 제안서에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여서 저희는 이제 고민도 안 하고 바로 그 기업을 딱 잡은 다음에 바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안서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멘틱 커널과 LLM을 이용해서 지능형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 제안서였습니다. 즉 전체적인 방향은 그려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지 어떤 서비스를 만들지에 대한 제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어떤 서비스를 개발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결과 마침 저희가 모두 4학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뭐 취준이나 여러 면접 준비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는데 대구라는 학교 지역 특성상 서울에 있는 여러 면접 인프라나 오프라인 여러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인프라를 활용하기 어려운 점을 이제 트리거로 삼아서 온라인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24시간 내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면접을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해당 서비스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플로우는 이렇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이력서와 기업의 채용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만든 면접 코칭 AI 봇에 넣으면 그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AI 봇이 저희에게 사용자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호작용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계획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저희가 첫 멘토님과의 대면 회의 때 캡처한 사진입니다. 개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터인데 멘토님께서 다른 것보다 이제 프레임워크는 꼭 C# 언어를 기반으로 한 ASP.NET을 사용하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백엔드 팀원은 스프링 부트에 대한 지식만 있었고 프론트 팀원은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에 대한 지식밖에 없었습니다. 즉 이제 C# 언어를 사용해 본 경험도 없었고 ASP.NET이라는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본 경험이 아예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멘토님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에 이 프레임워크를 한번 사용해 보자 싶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이 이제 백엔드는 이제 ASP.NET 코어 그리고 프론트엔드는 블레이저를 사용해서 같은 모노 래퍼 안에서 같은 생태계 안에서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두 번째로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애저 클라우드를 사용할 예정이었고 AI 오케스트레이션 툴로 시멘틱 커널을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와 가장 호환성이 좋은 프레임워크가 ASP.NET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당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멘토님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만나서 진행하였고 멘토님 없이도 저희끼리 뭐 이제 온라인 회의를 거치면서 주 1회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코드를 고도해 나갔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프로젝트는 3가지의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첫 번째 페이지인 챗봇 제작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GitHub으로 코드 영상 관리를 하였고 CI/CD는 기덱션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애저 클라우드를 사용하였는데 가장 큰 특징으로는 단순히 애저 클라우드에서 뭐 VM을 띄워서 코드를 쌓기보다는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 방식을 사용해서 애저 클라우드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단순 코드만으로 조작해서 사용해서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보시면 이제 같은 하나의 모노 레포이지만 여러 가지 마이크로 서비스가 개발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프론트에서 HTTP 요청을 하면은 ASP.NET이 이 저희가 선정한 AI 모델의 시멘틱 커널이라는 중간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이용해서 응답을 주고 받고 최종적으로 프론트에게 이제 최종적인 스트리밍 응답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가장 매력적이었던 점은 이 모든 뭐 블레이저나 ASP.NET 코어나 시멘틱 커널이 동일 언어인 C샵으로 구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는 한 솔루션에서 모노 래퍼에서 통합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었고 저장소를 분리하거나 API 연동 작업에 큰 리소스나 오버헤드를 쏟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도 개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먼 폴드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솔루션이 하나였기 때문에 코먼 폴드에서 데이터 모델을 여러 가지 뭐 프론트나 백엔드나 AI나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에이전트 AI 오케스트레이션 툴로 시메틱 커널을 사용한 이유는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AI 연결에 대해서 뭐 API 키를 직접 가져와서 넣거나 HTTP 호트를 직접 하거나 문맥 유지 위해서는 뭐 이전 메시지를 제이슨 배열을 구성하거나 이런 등의 약간 많은 오버헤드가 필요했을 텐데 시멘틱 커널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제 뭐 간단하게 커널이라는 메소드, 채티스토라는 메소드 이런 간단한 메소드들을 통해서 몇 줄의 코드만 가지고도 저희가 원하는 AI 연결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이외에 뭐 랭체인 같은 다른 AI 오케이션 툴을 사용하지 않고 시메틱 커널을 사용한 이유는 이제 이런 랭체인 같은 기술들은 물론 좋지만 이 시메틱 커널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관여하여 오픈소스로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이후에 이제 개발에 좀 고도화를 진행하거나 리팩토링을 할 때도 이 부분들이 상당히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하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AI 오케스트레이션 툴과 달리 시메틱 커널은 저희가 개발했던 C샵 언어로 똑같이 개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근거로 삼아서 해당 시메틱 커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면은 실제 저희 서비스의 홈화면 UI입니다. 일반적인 그냥 챗봇처럼 비슷하게 되어 있고 특징으로는 비동기 스트리밍 방식 응답을 선택하였고 마크다운 렌더링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비동기 스트리밍 방식을 선정함에 있어서 저희는 처음에 동기 방식을 선택해서 진행하였는데 이 동기 방식을 선택했을 때의 장점은 좀 러닝 커버가 작고 간단하게 개발을 할 수 있으며 이제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으로 모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저에게 응답을 제공하기 때문에 로딩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동기 스트리밍 방식을 사용해서 실제 챗봇과 사람과 대화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해당 방식을 선택하였고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도 비동기 방식, 특정 상황에서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크다운 렌더링에 관해서 처음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단순하게 이제 마크다운 렌더링하는 과정을 클라이언트 단에서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마크딕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알아보니까 이 마크딕이라는 패키지는 블레이저 단에서 제공하는 패키지였고 이로 인해서 가장 큰 특징인 클라이언트 서버 단에서 먼저 마크다운으로 파싱한 후에 프론트엔드 서버 단에서 먼저 파싱한 후에 클라이언트로 보내기 때문에 이제 뭐 XSS 공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보안적인 측면의 장점이 있었고 또한 뭐 자주 얘기했지만 C샵으로 구현이 가능했던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겪었던 간단한 트러블 슈팅으로는 이제 비동기 스트리밍 방식 응답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응답을 처음 받아보니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 각각 끊어서 응답이 올 때마다 개별적인 말풍선이 생기면서 응답이 나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레이저 위에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살짝 섞어서 실제로 비동기적이지만 점진적으로 메시지가 한 말풍선 안에 쌓이면서 대답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 부분의 장점이 이제 ASP 단넷을 함으로써 이제 블레이저를 쓰면서도 자바스크립트를 그 안에 적절하게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ASP.NET이라는 이제 프레임워크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페이지 1의 챗봇 결과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챗봇은 저희가 배포를 해놓은 상태이고 간단하게 접속해서
간단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버거가 뭐야? 사이버거는 이제 저희가 뭐 오프라인 회의할 때 멘토님께서 자주 사주셨기 때문에 아주 저희 팀이 좋아하는 버거입니다. 보면은 사이버거에 대한 응답을 이제 실제 AI 이제 시메틱 커널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통신을 한 후에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면접 AI 봇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단순 이런 챗봇 같은 형식의 응답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 AI를 도입하였습니다. 에이전트 AI를 도입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필요했던 부분이 저희가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이력서와 기업의 채용 공고를 서버단에 넘겨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어떻게 넘겨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미리 이런 정보들을 넣어놓고 이거를 다시 읽어서 DB에 넣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페이지 2의 과정에서는 이런 URL 같은 이력서나 채용고 같은 부분을 단순 텍스트 파일로 넣어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링크 공유 사이트에 안에 넣는 부분에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려놓은 URL을 넣고 결과를 본 결과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안녕하세요 김민수님 하면서 자기소개를 유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단순히 그냥 챗봇 상태에서 이런 이력서와 채용 공고를 넣기만 했는데 이런 응답이 어떻게 나오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저희는 AI 면접 챗봇 템플릿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에이전트 AI를 위해서 필요한 작업으로 사전에 프롬프트 템플릿을 미리 작업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을 주도록 AI를 커스텀했습니다. 면접 진행 방식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먼저 제일 위에 넣어 주었고요. 보시면 이제 허용된 기능을 정의하고 진행 순서를 저희가 사전에 정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생성하는 지침이나 그리고 피드백 구성 같은 거를 미리 선정해 넣었습니다. 두 번째로 프롬프트 가드레일을 적용하였습니다. 저희는 AI를 통한 면접 코치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면접과 관련 없는 질문을 했을 때 이를 막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단순하게 프롬프트 단에서 가드레일을 적용하면서 저희가 사전에 설정해 놓은 제약사항이나 거부할 사항은 적절하게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하면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롬프트 템플릿 맨 제일 아랫부분에는 저희가 사전에 DB에 넣어놓았던 채용 공고와 이력서 데이터 그리고 추가로 사용자가 지금까지 대답을 하거나 응답을 받았던 그리고 AI가 질문을 했던 모든 정보를 유저 메시지로 받아서 그 정보를 넣어줘야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보들을 입력 변서해서 메타데이터를 넣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이전트를 도입하는 과정에 프롬프트 템플릿 방식과 네이티브 펑션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네이티브 펑션 방식은 간단하게 코드 안에서 직접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C# 언어를 획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외부 API를 쉽게 사용하거나 이런 다양한 장점이 있었지만 저희는 결국 프롬프트 템플릿을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프롬프트 템플릿 방식에 저희가 사용해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컴파일 없이도 작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옆에 로컬 환경에서 이런 저희가 사전에 작성했던 프롬프트 템플릿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옆에 띄워놓고 저희가 원하는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템플릿을 수시로 수정하면서 작동할 수 있게 유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컴파일 없이 작동하는 프롬프트 템플릿만에 할 수 있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 템플릿 방식을 선택해서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 동작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DB에서 사용자의 이력서와 채용 공고를 받아오고 프롬프트 템플릿을 넣어준 후에 사용자가 지금까지 나눴던 대화를 넣어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시메틱 커널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시메틱 커널이 저희가 사전에 설정해 놓은 AI 모델에 넣고 적절하게 응답을 반환하는 구조로 작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페이지 2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이제 txt 파일로 가상의 사람인 김민수님의 이력서를 작성하였고 또 가상의 회사인 데브 스토디오라는 가상의 회사를 만들어서 채용 공고를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서 클라우드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정보를 이제 이 과정은 저희가 그 애저 클라우드에 학생 계정이 이제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 2에 대한 결과는 로컬로 배포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넣었던 이력서의 정보를 넣어주고 채용 공고의 정보를
넣어준 후에 확인을 누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동작 구조에 따라서 지금 시스템 내부적으로 DB에 이 정보를 넣고 클라우드에서 받아온 후에 그 정보와 사전에 설정해 놓은 프롬프트 템플릿을 넣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직 채팅을 안 했지만 채팅 기록이 있으면 그 정보까지 모두 넣어서 이제 시메티커넬을 보내주고 받은 응답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사전에 설정해 놓은 템플릿에 맞춰서 반갑습니다 김민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기소개를 진짜 간단하게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김민수님은 백엔드 지원자이기 때문에 저는 백엔드로 지원한 김민수입니다. 간단하게 입력해 보았습니다. 그럼 최초 자기소개 끝난 후에 이제 저희가 사전에 입력한 이력서와 채용 공고를 바탕으로 AI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보시면 김민수님께서는 .NET 코어를 활용한 마이크로 서비스와 서비스 설계와 구현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등등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이에 대한 응답을 제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김민수는 아니지만 이제 ASP 단체를 처음 사용해봤기 때문에 처음 사용해봐 어려움이 있었지만 멘토님과 공식 문서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여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응답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정한 방식에 따라 바로 피드백이 나옵니다. 이 피드백에는 피드백뿐만 아니라 조언까지 나오게 됩니다. 추가로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안이나 이제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다라는 응답 나오게 돼 있는데 현재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는 지금 조언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사전에 설정했던 가드레일이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혀 면접과 관련 없는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사전에 챗봇 했을 때 입력했던 사이버거가 뭐야?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김민수님 질문은 면접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면접에 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사전에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유도하도록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페이지 2에 에이전트 AI까지 적용이 완료된 상태고 마지막 페이지 3에서는 MCP를 도입하였습니다. MCP란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의 약자로 이제 LLM 기반 애플리케이션이 외부 데이터 및 도구와 표준화된 방식으로 연결 통신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개방형 프로토콜로 나와 있는데 이 MCP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후에 나타나는 세션에서 좀 디테일하게 MCP를 다루시기 때문에 디테일한 설명을 넘어가고 어떻게 적용했는지 어떻게 적용해서 작동을 하는지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페이지 2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단순 텍스트 파일만 기반으로 이제 이력서와 채용 공고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면접 코치 앱을 사용하다 보면은 PDF 파일이나 이런 채용 공고나 이력서가 PDF 파일이나 워드 파일이나 다른 엑셀 파일이나 다양한 형식의 문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서 형태들을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두 읽을 수 있어야 이제 좀 더 사용자 유저 편의성이 올라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MCP를 찾아본 결과 마켓다운 MCP라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마켓다운 MCP란 워드나 엑셀, PPT 이외의 다양한 형식의 문서들을 HTML로 변환한 후에 자동으로 이 값을 마크다운으로 변환해서 돌려주는 형식의 MCP입니다. 이 마켓다운 MCP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텍스트 파일이나 여러 형태의 문서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문서의 제목, 목록, 표 등 원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마크다운 형식으로 변환해주고 무엇보다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제 마켓다운 MCP를 테스트할 때 이제 서버 로컬단에서 컨테이너를 띄워서 인스펙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이처럼 자동화 시스템과 클라우드 설정에 통합할 수 있는 서버 프로세스로 진행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켓다운 MCP는 STDIO 모드와 SSE 모드로 동작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TDIO 모드는 명령창을 통한 간단한 요청이나 응답에 적합한 형식이고 SSE 모드는 HTTP 연결을 유지하며 SSE 연결을 해서 장기적인 연결, 비동기 처리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저희는 웹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SSE 모드로 마켓다운 MCP를 연결하였습니다. 보이는 화면은 MCP 인스펙터로 로컬에서 실제로 이 마켓다운 MCP가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로컬에서 띄워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클라우드의 PDF 파일에 저희가 사전에 정보를 넣어놓고
런투를 해본 결과 석세스라고 뜨면서 해당 정보들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저희 앱에 배포하기 위해서 마켓다운 MCP 컨테이너를 ASP 단내상에서 설정해 주었습니다. 보시면 원래 기존에는 중간에 있는 API 서비스가 백엔드로 배포되어 있었고 웹 프론트엔드로 배포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추가적으로 MCP 서버가 이와 같이 배포된 상태로 두어 이를 통해 통신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통신 방법으로는 앞선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MCP 클라이언트가 MCP 서버 3001 포트의 SSE 엔드포인트로 배포된 MCP 서버와 MCP 프로토콜로 통신을 하고 그 값을 URL을 넣고 통신해서 받은 값을 다시 시메틱 커널에 넣어 주어서 이력서와 채용 공고가 어떤 문서 형태로 들어가 있던지 상관없이 모두 정상적으로 시메틱 커널에 넣어서 유저가 원하는 응답을 유도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트러블 슈팅이 있었는데 사실 이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자체가 2024년 11월 최초 릴리즈 됐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는 전 과정이 저희한테는 트러블 슈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여러 공식 문서나 실제 배포되어 있는 GitHub에 마켓다운 MCP 자료를 확인해 가면서 정상적으로 구동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저희 서비스를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I는 동일하고 다른 점은 이제 이력서를 PDF 파일 형식으로 저희가 올려놓았고 이 김길동이라는 사람도 가상의 인물입니다. 두 번째로 채용 공고 또한 가상의 닷넷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가상의 PDF 파일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값들을 아까와 동일하게 넣어보겠습니다.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력서 값을 넣고 동일하게 채용 공고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서 페이지 2에서 작동한 것 플러스 MCP 서버를 통신하는 로직이 살짝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오버헤드가 들어서 시간이 살짝 더 걸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까지 답장이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아마 AI적인 이제 토큰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는가 싶은데 이제 로컬에서 간단하게 다시 배포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로직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제 AI 토큰이 저희가 높지 않게 설정하여 나오는 문제로 생각됩니다. 다시 배포를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설정한 이력서에 대한 내용을 살짝 보시면 김길동이라는 사람은 이제 가상의 인물이지만 이 저희가 만들어 놓은 닷넷 소프트웨어에 맞는 사람의 스펙으로 이력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지금 로컬이 로딩 중인데 로딩이 완료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로딩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토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MCP 서버를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프로덕션 환경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좀 더 많은 토큰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기다렸다 보면은 아마 배포가 될 것 같긴 한데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배포가 되었고 보시면 MCP 서버가 아까와 다르게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페이지 2에서 리소스는 API와 웹 프론트엔드밖에 없었는데 현재는 MCP 서버까지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아까와 동일하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들어가서 값을 넣고 이제 채용 코드 넣고 기다리다 보면은 저희의 이제 로직에 맞춰서 DB에 갔다가 클라우드에서 다운받다가 가지고 와서 이제 값 플러스 프롬프트 템플릿에 적용한 값을 넣고 이제 MCP 서버를 갔다 왔다가 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자기소개를 부탁한다는 말이 떴습니다. 이에 대한 자기소개도 간단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길동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백엔드로 지원한 김길동입니다. 이렇게 입력하면은 동일한 형식으로 정상적으로 이력서와 이제 채용 공고를 PDF 형식이지만 읽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자바와 스프링 부트를 사용해서 RESTful API를 개발했을 때 가장 어렵거나 기억에 남는 문제와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프링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DB 접근을 줄이기 위해 에디스를 사용해서 비동기 방식으로 적용해 DB 접근을